일단 여기에는 우선은 한국노동운동의 전개라는 챕터를 따로 둔 이유는 역사적 접근을 해봐야 된다. 한국 사회에서. 라는 차원에서 한국 자본주의 발전 과정, 또 거기에서의 어떤 그 국가 계급, 국가 권력의 성격, 그 다음에 거기에 대응하는 노동자 계급의 운동, 운동 변화, 이런 것을 이게 하나 뭉쳐서 그렇게 좀 쓴 게 앞쪽에 글인데, 이거 다 설명하려면은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요거는 다 읽어도 다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핵심적으로는, 그 얘기 좀 하고 넘어갈게요. 어쨌든 한국사에 있어가지고 해방 후에는 실제로는 이제, 혁명적 노동조합, 당, 그 다음에 인민위원회라고 하는 소비에트도 다 형성돼서, 한국의 조선의 90%의 재산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이제 미군정이 다 뺏어갔죠. 그러고 인민위원회를 서울에서 한 1,000여 명의 인민위원회의 짱들이 모여서, 대표들이 모여서 인민위원회 선포를 했죠. 이제 그것에 이제 반혁명 형태로 해서 미군정이 이제 그거 다 무시하고, 그다음에 이승만 정권을 내세워서 반혁명, 그래서 거의 해방 50년 전쟁까지, 그때부터 전쟁이 계급 전쟁이 8년간 전쟁이 됐고, 남쪽에는 그런 반봉건 인민민주주의 국가를 세우고자 하는 세력과 그렇지 않은 세력과의 전쟁이 한국 전쟁까지 진행됐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과정에서 완전히 전멸됐다, 이렇게 보면 되고, 또 뭐 그 이후에 박정희에서는 이데올로기적으로 뭐 등등등등 과정을 거쳐서 쭉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 궤적을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8페이지에 1980년대 사회 구성체 혹은 사회 성격 논쟁에 대해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사회 구성체라고도 하고 사회 성격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어쨌든 기본 개념에 대해서 앞쪽에 좀 설명해 놨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사적 유물론, 막스의 사적 유물론 입장에서 사회 발전의 세계사적 단계를 총괄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했고, 거기엔 기본적인 부분이 생산력의 생산관계의 문제와 토대와 상부주 구조의 관계, 이런 부분이 어떻게 전개되는지의 문제가 이렇게 통일적으로 이제 표현되는 것이 이 각 구성체로 표현된다라는 개념을 설명해 놨고요. 그런데 이제 상부 구조의 측면에 대해서 해석하고 하는 방식이 조금 다 차이가 나요. 중국 같은 데는, 중국 혁명 과정에서는 상부 구조, 즉 의식까지 포함된 거죠. 이걸 부분을 강조해서 농민들을 주력권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조하는 형태로 나타났던 측면이 있고요. 뭐 알뜰세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쭉 설명한 게 있습니다. 북 같은 주체사상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상부구조 자율성을 과도하게 강조해서 사실상 사회 구성체 규정의 무용론까지 이르는 형태예요. 토대와 상부구조 상호관계에 있어요. 이제 그거는 좀 눈여겨보면서 사회 구성체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 두 번째, 80년대 사회 구성체 논쟁의 전개 과정과 쟁점이 있는데, 이것도 뭐 길게 설명할 수는 없고 핵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제국주의 규정성의 문제, 그다음에 신식민지에서 자본주의 발전과의 관계의 문제,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거기에다가 어쨌든 이게 사실은 한국 사회 같으면 사회 구성체를 밝혀내기 복잡할 수밖에 없어요. 자본주의라는 일반적인 문제가 있고요, 자본주의 발전이라는 문제가 있고, 또 제국주의와 인민 간의 모순이라고 하는 제국주의 규정성의 문제가 있고요. 또 그다음에 이게 그로부터 나오는 정치 권력의 성격의 문제, 그다음 민족 분단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체제가 또 서로 다른 상태인데 그것에 대한 이게 다 얽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일적으로 파악하는 계급 모순과 민족 모순, 계급 모순과 제국주의와 신식민지 인민 간의 모순이라고 하는 것을 통일적으로 어떻게 살펴낼 것인가 하는 문제는 그 사회의 변혁 주체들에게 있어서 변혁 전략을 짜는 데서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 차원에서 계급 모순과 민족 모순 통일적 인식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글을 썼던 거고, 좀 지나간 얘기입니다. 80년대 사회구성체 논쟁의 전개 과정, 이건 뭐 자세한 거는 생략하고,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 제국주의 종속의 문제라든지 한국 사회의 경제적 구성의 문제에 둘러싼 논쟁이었다. 또 이것은 변혁론을 만들기 위한 근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거였다는 거죠. 그런 거고, 그래서 그 다음으로 좀 들어가 보면 식반본, 식민지 반봉건 사회론하고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론, 이게 변화되긴 한데 본질적으로는 같아요. 사실은 같은데,
어쨌든 뭐 자세한 거는 설명은 해체 생략하고 식반론의 경우에 식민지 반자본주의 경우에는 식민지성을 이제 주로 이제 강조를 하는데요. 이게 뭐냐? 일단 식반론의 경우는 한국 사회 발전, 자본주의 발전에 있어서 독점 자본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독점 자본의 발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제국주의의 국가 권력의 성격도 국내의 독점 자본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국가 권력이냐, 제국주의의 직접적인 뭐 통쪽 체제냐, 총독 체제, 직접 통제하는 대리 체제이냐, 아니면은 그 지배 계급의 기반이 국내의 독점 자본, 국외의 독점 자본, 격주 국경 두 개를 다 사실은 그 격주 기반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를 둘러싼 PD와 논쟁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제국주의 독점 자본의 기반만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일반적으로 보면. 그리고 국내 문제는 매판 자본이라고 하는 말, 매판이라는 판매 유통 영역이 존재하는 거예요. 생산 영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매판 자본 이렇게 치환해 버려요. 하여튼 어쨌든 그런 측면이 있고, 그것이 이제 한국의 자본 활동은 결국은 이제 국내의 독점 자본이 국내의 노동력 착취의 주체이기도 한데, 제국주의 독점 자본만 국내의 착취 주체인 것처럼 돼버려요, 이론적으로. 그래서 이런 착취 주체의 문제, 혁명의 주체의 문제, 다 이런 문제와도 다 연동이 되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이 핵심적으로 식민지 식반자론이 갖는 것은 그 혁명의 핵심적인 동력을 자본주의 모순으로 찾느냐, 아니면은 생산력 정체에서 찾느냐. 제국주의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발전이 정상적으로 될 수 없어서 나오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사실은 그 한국 사회는 이미 고도로 발전한 자본주의 발전 때문에 생산력이 고도로 발전하고 정체가 되는 게 아니라 고도로 발전한 상태고, 그 자본주의 모순이 제국주의 모순과 함께 계급 모순으로서의 작동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반면에 생산력 정체론으로부터 혁명의 가능성을 찾는 문제가 있습니다. 시간이 예? 국가 권력의 성격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식민주의적 대리 통치 체제나 매판 파쇼 체제라고 규정하는데, 아까 설명했던 겁니다. 계급 구조에 있어 가지고 미국과 결탁한 매판 자본, 친미적 지주, 반동 관료, 이렇게 규정을 하는데, 국내의 독점 자본을 기반하고 있다는 점이 이렇게 좀 희각된 측면이 있는 거죠. 대리 통치 체제나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는 그래서 혁명론으로 들어가면 혁명 전략이 변혁운동 역량에 대한 전 한반도적, 북을 포함한 거죠. 전 조선 반도적 시각을 가져야 된다. 두 번째는 반제 자주화와 민족해방운동을 포괄적 민족해방 민주주의 이제 NLPDR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또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당면 과제로 설정하고 있어요. 이것도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당면 과제로 할 때도 이게 이제 그동안에 이제 혁명론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자주정부라고 하는 문제에서 그 주체를 어디까지 설정하는 문제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판적 지지론도 이제 거기에서 기인하는 것이고요. 최근에 제가 문건을 입수했던, 최근이라고 벌써 몇 년 지났습니다. 낮은 단계 자주적 민주정부를 또 얘기하는데, 거기에는 아주 이렇게까지 뭐 사람 생각은 똑같지 않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반한나라당, 그 당시에 반한나라당, 현재는 자유한국당, 진보개혁정권까지를 포함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혁명론에서 자주정부 수립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국내의 혁명의 주체 문제도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나타나는, 그래서 결국은 계량주의적인 의회주의적인 여러 문제가 나타나는, 몰계급성이 나타나는 기반이 여기 있다, 그런 거고, 또 무엇보다 식반론하고 식민지 국독자로는
국내 독점 자본 실체나 지배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고, 정리하면 모순 해결의 주체에 있어서도 노동과 자본 간의 계급들의 근본적인 적대적임에도 불구하고 민족 모순이라는 데 다 용해시켜 버린다. 그다음에 그런 그 반제 오늘 모동한 또 이제 주체 설정에 있어서 모든 가능한 반제 민주주의 세력으로 규정함으로 해서 한국 사회의 노동자 계급의 존재 그리고 역할과 임무를 좀 모호하게 해버린다. 민중 속으로 다 포괄시키고 반제 세력으로 포괄시킴으로 해서 절대 다수의 인민을 구성분이 노동자 계급인데 그 노동자 계급을 중심에 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다 그렇게 파생되는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시간 과감히. 그다음에 신식민지 국가독점 자본주의로는 그 당시 얘기입니다. 국도자로는 한국 사회의 그 식반자론이 제국주의 규정성을 반봉건성이나 매판성과 관련지어서 파악하려는 시도였다면 이 자본주의 발전과 관련지어서 파악하려고 하는 시도가 신식국독자론입니다.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의 구조를 신식민지 특수성을 가진 국가독점 자본주의 이렇게 이해를 한다. 볼 수가 있고요. 국가 권력의 성격에 있어서는 신식민지 파시즘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너무 다 설명을 할 수 없고 그런 거고요. 이거는 썼던 걸 지금 뭐 옛날에 썼던 걸 지금 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요 용어로 쓴 게 아니고 옛날에 썼던 거라서. 자, 그런데 이제 식반론이든 신식 국독자든 그 한계가 사실은 80년대 91년 소련 해체 이후에 계속 지향 발전의 시간을 갖지 못해요. 소련이 무너지고 이러면서 이론 진영이 논쟁을 중단해버립니다. 그럼 그 주체들도 전부 투항하거나 적들에 의해서 파괴되거나 약화되거나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면서 이게 이론적인 측면에서 사회 구성체, 사회 성격, 그로부터 나오는 변형론에 대한 논쟁이 중단됐다라는 게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는 지향 발전을 계속 거듭해야 되는 것인데 그게 불안정했다 해도 그렇지 못한 것은 우리 오늘날에 직시해야 되는 문제다. 그래서 오늘 토론하는 이유도 그런 이유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당시의 사회 구성체 논쟁의 한계는 국내 하나만 자꾸 쳐다보고 얘기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세계 체제 속에서 국제관계 속에서 국내의 사회 구성체를 접근하는 걸로 좀 들어갔어야 되는 게 맞다. 이게 그 당시 한계가 되지 않겠냐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나중에 많은 발제들 속에서 보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서 한국 사회 구성체는 뭐냐? 한국 사회 구성체에 대해서 들어가려면 그 제국주의론도 필요하고 사적 유물론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겠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도구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앞서 적어놓은 거고요. 한국의 그 신식민지의 성립 과정은 언제부터냐? 뭐 잘 아시는 거잖아요. 해방 후에 45년 8년간의 계급전쟁, 국내에 계급전쟁이 있었던 것이고요. 이런 과정에서 이남에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백색 테러 승리를 하잖아요. 이렇게 인민민주주의 국가를 세우고자 하는 투쟁에 승리한 세력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걸 세웁니다. 백색 테러 국가라고 할 수 있고 한국의 현대사는 피의 역사고 피가 강물처럼 흐르는 역사입니다.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이유도 그런 걸 다 숨기기 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그래서 현대사를 제대로 모르고서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아무튼 그 45년 이런 거고 분단의 원인과 성격 그리고 모순 구조 관련해서는 이게 한국 사회의 분단은 남쪽은 자본주의 사회, 북은 사회주의 사회, 인민민주주의 국가를 거쳐서 사회주의 수립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제국주의 4대 모순 중에서 진영 간의 모순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모순. 그건 국내에서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에는 자본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 간의 진영 간의 모순. 오케이. 5분.
진영 간의 모순, 또 제국주의와 국가의 관계도 역시 진영 간의 모순이 존재하는 거고, 미제국주의와 한국 인민 간의 모순이 또 이제 또 제국주의 규정선의 이름으로 존재를 하는 거죠. 수탈 체계로서. 그게 이제 민족 문제죠. 또 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의 국가 권력은 신식민지 파시즘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기반은 내외 독점 자본이다. 내외 독점 자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달러 5번으로 한국의 자본주의 발전은 한국의 신식민지냐, 참, 반봉건 사회냐, 반자본 사회냐 이런 논란이 있었던 것처럼 한국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서 한국 사회의 전면적인 자본주의로 발전한 과정에 여러 설이 있지만은 핵심적으로는 1948년 토지 개혁, 그러니까 이제 지주를 다 없어지는 거죠. 북에는 무상몰수, 무상분배, 무상분배를 할 때 남쪽에서는 유상몰수, 무상분배라는 형태로 해서 지주체제를 깨버리고 그걸 엄청난 고율과 저고가, 인플레이션, 협상차 가격, 토지소득세 등등으로 해가지고 농민 자체가 살아남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결국은 인농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게 이제 가속화되는 과정이 한국 자본주의 발전에 아주 근본적인 동력이 좀 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자본주의는 국가 주도로 비독점적 경쟁적 국가 자본주의에서 점차적으로 국독자로 이행할 과정이 있다. 80년대 과정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라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일 제국주의는 여러 가지 국내의 자본 수출, 현물 형태의 무산 원조라든지 유상 차과이라든지 상업 차과이라든지 합작 투자라든지 자본 수출을 통해서 신식민지적 이적인 착취체를 구축하고, 또 다른 한편은 미제국주의 동북아 전략이라는 차원에서 진영 모순이죠. 이게 소련이나 북이나 이런 한미일 군사 동맹 체제라든지 이런 것들, 정치 군사적 대립 체제, 방어 체제를 구축을 합니다. 아무튼 이런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 어쨌든 민족 모순과 계급 모순, 결론을 딱 들어가야 되죠. 민족 모순과 계급 모순은, 민족 모순은 본질적으로 계급 모순의 외야된 형태다 라는 거죠. 그래서 미제국주의라고 하면 미독점 자본이잖아요. 미제국주의가 다른 나라의 인민을 소탈하는 거예요. 그 결국 계급 모순인 거죠. 그게 외야된 형태인 거예요. 그 다음에 미제국주의와 국내의 파시즘은 동맹 세력이다. 철저히. 누구를 소탈하냐? 인민들을 소탈하는 거다. 노동자 계급을. 그래서 철저한 동맹 세력이지 그것이 민족의 일부분이라든가 뭐 혁명의 뭐 주체가 된다거나 절대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상적으로는 민족 모순에 천착하는 세력들은 외세만 자꾸 얘기를 하고 제국주의만 얘기하다 보니까 국내적으로는 대단히 몰계급적인 문제가 많이 되는 측면이 있고요. 계급 모순에 천착한 세력은 또 역시 또 이런 제국주의 문제를 기각하는 문제, 또 민족 문제를 계급적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문제가 역시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경제주의나 이렇게 들어가 버리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민족 모순과 계급 모순은 철저히 결합되어 있다. 이렇게. 하나는 계급 모순은 자본주의라는 계급 모순이고, 또 자본주의가 발전해서 독점 자본주의가 됐고 제국주의가 된 거기 때문에 그것이 제3세계 인민 간의 계급 모순인 거고 민중 간의 모순이기 때문에, 또 그 다음에 제국주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간의 대립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역시 진영 간의 모순 역시 계급 모순이라는 거예요. 핵심은 계급 모순이다. 그게 외화된 형태가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정계 과정이니 민족 개념이니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거는 다 자료를 좀 보시고, 어쨌든 민족 해방, 계급 해방의 문제는 결론적으로는 노동자 계급이 이 혁명의 주체, 자주정부를 수립하든 통일을 하든 혁명을 하든 이 주체가 되지 않는 이상은 자주정부 수립도 불가능하다. 통일도 불가능하다. 이건 명확한 상황이다 라는 것이고, 한 가지만 더 붙이고 마무리할게요. 남미라든지 여러 가지 그 좌파 정권이 많이 들어서는데도 계속 무너질 수밖에 없는 문제를 우리 또 봐야 된다고 봐요. 그런 문제는 비과학에 근거한 반대 자주 그 정권이라고 해서 무조건 오는 건 아니에요. 그 현상에 대해서는 철저히 토대 분석으로부터 과학적 방식으로 혁명을 해야 할 때만이
된다. 이 문제로 같이 봐야 된다. 1분 줄 수 있나요? 1분? 1분 줄게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과제는 몇 가지 마지막에 나가면라고 선한 겁니다. 지금 시대의 인식을 자본주의 모습이 너무 격화돼서 전쟁으로 인한 파멸이나 아니면 혁명을 통한 역사 발전이냐 하는 기로에 서 있다는 인식이 명확해야 된다. 두 번째는 한국 노동운동의 계급투쟁의 역사에 대한 인식이 좀 명확해야 된다. 역사에 대한. 역사 속에서 지금 우리가 어디 처했고 이 문제가 잃어버린 해방 후에는 당도에서 다 있어요. 다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80년대 투쟁이 있었지만은 한계가 있던 걸 어떻게 그 한계를 극복할 거냐는 문제가 지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역사적 관점에서 현재를 봐야 된다. 세 번째는 개량적인 민주노동당이나 여러 당이 있었잖아요. 개량주의 실험해봤어요. 그 개량주의는 개량을 획득할 수 없다라는 인식, 교훈을 빨리 얻어야 된다. 네 번째는 NLP로 분리된 좌우 간의 연대 모색, 이론적인 측면도 그렇고 실천적으로도 끊임없이 공동의 적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전략 노선도 이론적으로 계속 벼리면서 힘을 모아가야 된다. 다섯 번째는 이론적인 문제고요. 여섯 번째는 20세기의 사회주의에 대해서 청산주의적이거나 좌익 청산주의나 뭐 등등이 여러 가지 태도의 문제가 20세기는 실패했지만은 그로부터 자유분을 얻지 못한 한 발도 못 나간다. 막스가 실패한 파리 고문을 가지고 그 혁명의 청사진을 보여준 거 마찬가지로 70년의 사회주의 역사를 가볍게 봐서 안 된다. 이런 거고 스탈린주의 한마디로 조지는 이 몰상식은 안 된다. 이런 얘기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인데 한국 어쨌든 그 해방 전에는 그 노동자 계급이 혁명의 정치적 지도부가 있었어요. 전평이 있었지만 지금은 없어. 그걸 어떻게 복원할 거냐의 문제가 한국 사회, 우리 전국 사회 변혁의 핵심적인 역사적 과제다.